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게요. 1년 동안 수업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라는 거 소개만 하고, 지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이론하고 기기를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처음에는 같이 해봤습니다. 오전에는 전기 이론하고 오후에는 전기 기기하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 이론을 좀 잘 알아야 전기 기기가 좀 설명이 쉽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수업을 전기 이론을 먼저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이죠, 그죠? 그래서 8월에 전기 이론 수업을, 이론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아마 9월까지는 전기 이론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기 이론 수업을 할 때 오늘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화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화요일만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09시 30분부터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혹시 시간 되나요? 이쪽은 목요일이 좀 불편하다고 했죠. 원래 오늘도 수업 있긴 한데 뺑모랑. 오늘도요? 네. 원래 화목 교초가 있어요. 아, 그쪽도 화목이에요? 네. 화요일이 양국사, 목요일이 국어여거든요. 이건 나중에 수업을 하다가 화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일단 금요일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되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이틀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 좀 천천히 빨리 하면 그냥 화요일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빨리 해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좀 천천히 수업을 하면서요, 질문도 좀 하면서 할 거고. 사실 목요일이 우리 수업이 아니라 전자공학 수업입니다. 통신직 수업인데, 이 전자공학을 수업을 바로 못 들어가고요. 전자공학 하는 친구들이 비전공자 학생들이 좀 와가지고 그쪽에서도 그냥 전자공학은 이렇게 9월달 끝나고 시작을 하고 기초 수업을 우리하고 그냥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그냥 회로 이론 수업, 전기 이론 자체를 이제 기초 전기 전자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만 듣는데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하면 전자 학생도 몇 명 올 거예요. 근데 뭐 몇 명 없습니다. 거기도 우리만큼 되든지 우리보다 적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업을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09시 30분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2달 안에 그냥 정상적인 진도로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 하루만 해가지고 하니까 기초전기전자가 기초가 아니라 좀 어려운 회로 수업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8, 9월에 어쨌든 전기이론 수업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전기기기는 11일입니다. 이게 기기 이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부터요, 1월까지는, 이때는 뭐 12월 정도에서는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렇게 양일간 해가지고요, 전기 이론은 화요일 날 하고 전기 기기는 수요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8주 정도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원별 문제 풀이입니다. 근데 이게 이 수업이 가능하려면 이게 1월 초순까지만 가능해요. 1월 중순에는 화요일 날로 이렇게 몰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수업은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는 전기 이론, 오후에는 전기 기기,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표를 나갈 거예요. 시간표를 나가는데 첫 주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은 전기 이론을 그냥 수업을 끝까지 하고 수요일은 전기 기기를 끝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빨리 끝날 수 있게끔 해서 1월 중순이 되면 제가 초순 딱 지나면 또 수업이 잡혀가지고 수요일은 제가 다른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기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월 초순까지는요. 2월 초순까지 이 단원별 아마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오전에는 전기이론, 오후에는 전기기기 해서 2월 초순까지 끝내면 이제 2월 중순에는 약간 며칠 한 2, 3주 정도는 텀이 있을 겁니다. 텀 끝나고 3월 초순에는 이제 모의고사예요. 이것도 국가직 모의고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설직 보고 뭐 다른 직렬 보더라도 이 모의고사는 계속 좀 봐주세요. 제가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 국가직에 했던 문제 그대로 지방직에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 유형은 비슷하지만 문제는 같은 문제를 잘 안 내는 형태라서 이게 그냥 수업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아마 이상한 문제가 나와도 답을 내기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모의고사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이제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6월 달이죠, 그죠? 6월 달 지방직이 이제 대비로 또 모의고사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월 달 끝나고 5월 정도는 이제 여기는 따로 이론이 없으니까 6월 시험 보기 전에 한 4주, 5주 정도 전에 모의고사 시작해서 한 4주 정도 모의고사 보고 지방직 시험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고 뭐 시설직도 지방직 보는 날하고 같죠? 같은 날 보니까 아마 같이 준비하시면 될 거고 올해 뭐 나왔던 시험 문제가 국어본 거기 국가직은 약간 좀 불편하게 나왔는데 전기이론 형태에서 지방직은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한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시설직은 조금 많이 불편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시설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기이론 수업도 들으시면서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회로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로 이론 그 수업할 때 제가 듣고 싶으면 그 임용 수업이라든지 공무원 수업할 때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를 할 건데 그래서 그때 말씀을 주시면 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시험이라는 게요. 올해 어려웠다고 해서 내년에 또 어렵게 나온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시험은 출제자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난이도 정도를 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출제하러 들어간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들어가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공부가 좀 자기가 공부를 좀 얕게 한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문제를 일단 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쉽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혹시 합격하시고 출제하러 들어가시면 출제하러 딱 들어가면 교수님하고 같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서울시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지방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수님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교수님이 문제를 만들고요. 이제 학생이 풀어보거든요. 풀어봐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풀어서 설명이 가능한 문제들만 문제 출제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가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막 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서울시 같은 이런 형태에서는요, 문제를 교수님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문제를 미리 받아요. 미리 받아가지고 한 80문제나 100문제를 정도를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 받은 문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들 추려가지고 그걸 설명하면서 이게 왜 답이 이게다라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문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뽑아서 제출하거든요. 그걸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가 돼버리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그 교수님도 들어가고 학생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들어가고 또 거기 과목별로 들어가고 총괄하는 사람이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의논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뽑는 게 아니라서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힘들게 한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수업 1년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 9월은 이렇게 되고 10, 11,
11월은 이렇게 되고 12월부터 2월 초순까지는 단음일 문제풀이를 이렇게 각각 과목별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국가직 시험 보고 지방직 모의고사 보고 지방직 시험 보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로 이론하고요. 전자기학은 이론은 이때 갑니다. 1, 2월에 회로 이론이고요. 3, 4월에 전자기학 이론 수업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할 거고, 지금 뭐 혹시라도 자기가 회로 이론을 미리 좀 공부가 나는 좀 됐으니까 문제풀이 수업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어떻게 이제 하는 방법을 미리 좀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여유 되시면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전기 이론이죠. 전기 이론은 우리 교재 다 아시다시피 파트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기초 전기 이론하고 회로 해석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기초 전기 이론에 관련된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는데, 전기 이론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파트일 거예요. 전기 이론은 크게 직류 파트하고, 그죠? 교류에 대한 그런 형태의 해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인데, 직류할 때 맨날 이야기하는데요. 회로 해석법입니다. 직류할 때는 회로 해석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부분이고, 이 회로 해석 방법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회로가 나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기는 진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 놓으면 교류회로가 직류회로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직류는 R만 쓰면 되는데, 그죠? L은 단락이고 C는 개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개방이고 이건 단락이고 이 저항은 저항으로 보니까 직류회로에서는 RLC가 나와도 요것만 보면 되거든요. 요것만 보고 얘 개방, 단락 개방이니까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든 건 없어요. 근데 교류가 되면요. 교류가 되면 R도 R이고, 그죠? L은 똑같이 L로 쓰고 C는 똑같이 C로 쓰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소자값이 단위가 다 다르니까 이 R이고 이건 XL이고 이건 XC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J이고 하나는 플러스 J. 이렇게 해가지고 직류가 되면 직류에서는 R만 취급하면 되는 걸 교류에서는 RLC를 모두 다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류에서는 실수만 다루면 됩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실수하고 헛수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헛수를 다루는 이 복소수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류는 힘들어요. 직류보다. 근데 이걸 다루는 데 있어서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직류회로를 공부하면서 회로 해석법을 완전하게 잘 익혀놨다 라고 하면, 교류회로는 소자가 다를 뿐이지 회로 해석법은 직류하고 다른 게 없거든요. 직류에 대한 회로 해석법이나 교류에 대한 회로 해석법은 똑같이 그냥 적용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잘하면 똑같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느껴 놓으시면 회로 해석법은 이제 여기서 다 된 거예요. 여기서 다 된 거니까 우리는 이 소자에 대한 해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공부가 잘 되고 나면 교류회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회로 해석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교류회로를 해석할 때 회로 해석도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 이 부분도 사실 잘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어렵게 하는데 요거까지 어려워지니까 전체적으로 교류회로는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교류회로는요, RLC를 정확하게만 알면 직류보다 쉬운 문제가 더 많아요. 기출문제에 보면 직류는 다들 쉽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낼 때 약간 꼬아서 냅니다. 근데 교류는 이게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문제를 낼 때 기본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교류에서 나오는 문제는 오히려 직류보다는 기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이쪽
회로 해석법도 그렇고 이것도 모르니까 교류에서는 문제가 모든 문제가 수치를 뭐 방법을 약간 바꿔서 질문을 하면 이게 새로운 문제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류회로 해석할 때 진짜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여도 상관없습니다. 직류회로는 다른 별 문제풀이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회로 해석에 대해서 어떤 회로가 나와도 나는 직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연습을 해서 자기 거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으시고 교류에서 RLC에 좀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자에 대한 특성을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교류 회로 해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수월해지니까 이런 형태고,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 직류 해석에 대한 것을 여기서 다루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전공 서적에 있는 겁니다. 우리 전공 서적에 회로 이론 서적에서 그냥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2, 3장을 다시 반복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했던 거 다시 반복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이론 수업할 때 제일 책은 여기 있는데 수업은 제일 마지막으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으로 넘길 거고 바로 이거 끝나면 교류회로의 기본적인 해석 그리고 이제 교류회로에 대한 RLC 파트에 대한 해석들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가 다 되면 그 다음에 과도현상입니다. 과도현상은 우리 전기이론 수업에서는 맨날 2문제 이상은 나오죠, 그죠? 그래서 2문제 이상은 계속 나와주는 거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한정없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문제를 보면 항상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과도현상도 수업 시간에 정리만 좀 잘 해보세요. 이것들을 조금만 체크를 잘 해서 보면 이 과도현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든데요. 과도현상은 패턴만 하나만 잘 인지를 해놓으면, 그죠? 시험에 나오면 너무 단순해요. 초기값 구하고, 최종값 구하고, 시정수 구하고 하는 이런 형태밖에 구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로가 조금 복잡한 형태가 있더라도 그 과도현상에서는 초기값, 최종값 구하는 그 연습을 잘 해놓으면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건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점수를 얻는 파트고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점수를 잃는 파트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잃는 파트가 이쪽이니까 공부를 좀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시간도 이게 과도현상은 딱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안 들어요. 생각보다 시간을 짧게 하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파트가 이거니까 이쪽 파트가 잘 되면 당연히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파트니까 역시 열심히 해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체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편에 있는 투포트 회로는요. 투포트 회로는 시험 문제에서 한 2년에 한 번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국회직이라든지 이쪽은 좀 자주 나오는데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한 2년에 한 문제 정도로 빈도수는 작아요. 빈도수는 작지만 이 투포트 회로를 제가 수업할 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 이런 해석법의 기본 개념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 회로 해석에 대한 기본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투포트 회로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시험에 좀 덜 나온다 해가지고 빼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 우리 국가직에서는 이런 형태가 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앞으로 아마 가면 갈수록 라플라스 변환 문제는 한 문제씩은 더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거기 올해 난이도 조절을 좀 못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죠? 지방직 같은 경우는 좀 쉽다라는 그런 형태가 되고, 뭐 국가직은 또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매 문제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덜 들어가면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는 진짜 알고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약간 깊게 들어가 버리면 알아도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진짜 어려운 문제는 못 풀더라도요, 기본적인 정도까지는 풀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해놓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유도결합.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L이 들어가는, 트랜스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 특히 전기는 유도결합을 잘 해놔야 기기에서 또 트랜스 문제가, 변압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할 거고, 특히 삼상도 마찬가지죠. 전기 이론의 삼상은 2문제, 많으면 이제 근래 3문제까지도 간혹 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2문제입니다. 그죠? 2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삼상이 안 돼 있으면 기기에는 해석 자체를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삼상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 그리고 잘 안 나오다가 원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요, 평형 삼상이 아니라 불평형 삼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니까 원래 불평형 삼상은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보통이었는데 이제 우리 전기에서는 불평형 삼상 형태를 가지고 이전력계법 정도로 전기 이론에서만 나왔는데, 이제 거기 전기공학으로 해가지고 국문에서 나오는 과목에서는 이 불평형 삼상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책에 불평형 삼상은 집어넣었는데 수업은 그닥 지금까지 해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없었는데 올해 이제 이게 불평형 삼상을 한 번은 언급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평형 삼상에 대한 개념 정도. 우리 전기 이론 기출 문제에서 불평형 삼상은 딱 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한 10몇 년 동안 한 문제 나왔는데, 이제 그 전기공학에서 올해 공무원에서 보니까 2문제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파트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23년 올해 걸 안 넣네요. 넣는다고 넣었는데 만들어 놓고 다른 걸 가져왔나? 이게 올해 게 없네요. 이게 아침에는 저기 다른 과목 전기기기하고 그 공무원 다른 전자직 공무원 걸 만들고 어제 만들었거든요. 이게. 자, 아무튼 나왔는 거 한번 봅시다. 국가직에서는요, 어쨌든 이렇게 직류 파트의 문제 작년입니다. 교류 파트의 문제가 좀 많죠, 그죠? 그래서 근데 교류 파트 문제는 사실 이 정도가 나와주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고, 그래서 한 7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와야 되죠. 과도 현상 한 2문제, 유도결합 회로. 사단자망은 없죠, 그죠? 올해는 사단자망 문제가 하나 나왔나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왔는데, 여기 공무원이고, 이게 23년인데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23년. 글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22년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올해 국가직에서요, 어쨌든 이게 3문제, 7문제, 여기에 과도현상 2문제, 그 다음에 자기장 파트는 항상 한 4문제, 5문제, 4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삼상 문제가 3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직 문제에서는 역시 직류는 4문제 정도, 교류는 8문제 정도, 역시 과도현상 여기는 1문제고 유도결합이 2문제네요. 그죠?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 파트는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삼상 2문제, 이런 형태가 나왔고요. 국무원 문제는 이게 직류, 이건 분배를 진짜 못했네요. 그죠? 직류 파트가 1문제 나오는 건 진짜 이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25문제입니다. 25문제인데. 그래서 교류 파트 문제는 나올 만큼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도도 1문제밖에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면서 여기에 자기장 문제, 거기 자기학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자기학이 좀 많이 나오는 파트고, 기타 여기는 전력공학이라든지 기기 관련된 거라든지 법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야만 이게 푸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시설직은 없네요. 체크를 안 했네. 네.
시설지구 문제 다운을 어디서 받아요? 거기 똑같이 있나요? 제가 확인해보고 해드려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거고, 작년 쪽도 지금 국가직원, 이건 세 문제, 여기도 세 문제요. 그 다음에 교류 파터 역시 7문제, 여기도 한 7문제. 그 다음에 과도현상 2문제, 유도결합 1문제.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 역시 해서 전자기학 4문제. 그리고 삼상 2문제. 그리고 기타. 그래서 국가직 패턴은 올해하고 거의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출제 그 빈도, 그 경향은 비슷한 형태가 되고요. 지방직도 여기 4문제, 역시 7문제. 여기 2문제, 1문제. 거의 형태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할 때도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이 군문처럼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많이 나왔다, 어떨 때는 저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아직 이쪽은 체계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출제할 때, 이 파트에서 몇 문제 내라라고 국가직은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가이드를 주는데 아직 이쪽은 잘 안 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이드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내면 안 되는구나, 말도 많은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내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줘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게 패턴이 직류 파트는 문제가 좀 적긴 하지만 이게 안 돼 있으면 교류회로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덜 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나와줬으면 조금 더 한 5문제는 나와줬으면 싶은데, 그죠? 그리고 자기학이 항상 4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라 네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나오니까 자기학 파트도 이게 무시하지 마시고 교류 잘 하고, 과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도 잘 해석을 하다 보면 과도 해석을 하고 유도결합회로 이건 사실 유도결합회로는 자기학과 연관성이 좀 많은 문제고요. 그리고 삼상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게 파트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되더라. 20년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5문제, 여기 교류가 4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여기는 4문제, 2문제, 1문제, 사단자망 하나 나왔고, 그다음 역시 4문제, 3문제. 이런 식으로 거의 이쪽은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직류 파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졸은 전통적으로 이게 고졸은 직류 파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 비해서요. 그리고 교류 파트도 그냥 적당하게 나오고요. 자기학 문제도 적당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고, 국문은 이제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 작년 올해 이렇게 2년밖에 안 돼 가지고 국문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몇 년 더 경과를 보면서 보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도 문제 가이드가 잡힐 거예요. 잡힐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직은 딱 몇 군데밖에 안 본 거라서 이게 가이드가 잘 안 잡힐 거예요. 여전히 가이드가 안 잡힐 거니까 이게 진짜요, 운에 좀 좌우가 되는 그런 시험.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파트가 좀 어렵게 나와주면 좋고, 그죠? 좋은데 자기가 덜 한 파트가 어렵게 나와버리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좀 자기 능력을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출제 경향은 대충 이런 경향이니까 어떻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건 생각을 하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직류예요. 시험이 몇 문제 나오든 상관없이 직류 회로를 공부하면서 직류에 대한 회로 해석법을 완전하게 익혀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잘 되면 이런 것들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거니까 직류 잘 하시고, 그리고 교류할 때 교류 회로 해석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류는 이 소자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고, 이 소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복소수를 다루게 되고, 복소수 해석에 대한 해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소자에 대한 해석은 다 됐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로 해석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교류 회로 해석을 하면 회로 해석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류회로 해석하고 직류회로 해석이 되면 과도 현상은 그 초기값, 최종값 이것만 보면 되거든. 생각보다 과도 현상은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일 들어가는 거 이건 회로가 그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자기약 파트는요. 시설직 문제 자기약 많이 나왔나요? 자기약은 공부를 진짜요. 출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엄청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국업에 나오는 이 자기학은요, 제가 했던 그 수업 정도만 하면 한 뭐 10문제가 나오면 8문제 정도까지는 해결을 하는데 한두 문제는 좀 어렵게 이제 그 수업 범위를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직이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공무원 문제의 자기학 그런 것들 보면 가끔씩 뜬금없이 훅 들어가 버려요. 훅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은 자기증 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공식이 생각나서 이렇게 풀어서 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풀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힘들 거고 7급으로 자기학 공부를 한 친구들이야 그렇게 들어가면 고맙네 하고 나는 맞추는데 남은 못 맞추겠네 라는 생각으로 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 9급만으로 해서 자기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은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학을 7급 자기학을 한번 공부를 한다?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첫 해인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공부가 다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다른 시험을 위해서라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니까 여유가 되시면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절대 우리 수업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요. 뭐 지금 나오는 그 공무원 시험 문제 다른 공무원에서 뜬금없이 깊이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연관성 없이 이전 문제하고 연관성 없이 깊게 확 들어가 버리면 이건 못 맞춥니다. 못 맞추니까 너무 그런 문제까지 처음 공부하시면서 하려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진짜 아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으면 좀 깊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기본 문제만 나오면 그죠? 그렇게 나오면 마음이 또 아프죠. 그죠? 그런 것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을 뭐 1년은 이렇게 해서 나갈 거다라는 거 정도는 봐두시고요. 아까 전에 했듯이 이번 주는 화요일이죠. 그죠? 화요일 수업은 오늘은 수업을 많이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수업하고 이렇게 진도 맞춰가지고 딱 같이 끝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6시 정도까지는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그래서 열심히 해서 8, 9월 9월이 또 추석이 끼어 있으니까 한 주가 끼어 있으니까 수업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10월까지는 10월 초순까지 그 전에는 이제 끝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보통 공무원 그 전자직도 같이 수업을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전자직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서 이건 우리끼리만 수업을 해 나갈 거니까 그때는 이게 화요일만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것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전기 쪽 벗어나는 통신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예? 그게 들을 필요가 있는 과목이 있나요? 뭐 나중에 그건 통신할 때 한번 와요. 와서 그냥 수업을 들어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른 건요?
하는 건 없나요? 자, 그러면 뭐 한 건 없지만 조금 쉬었다가 이제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